이제 2교시 다시 또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 예측 기법. 앞에서 우리가 어, 조금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예측에 대해서 했고 공급 예측이 있는데 스킬 인벤토리, 인포메이션 시스템 요거 이제 봤는데 그거는 조금 어떤 뭐로 좀 상당히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정성적인 측면이고요. 공급 예측의 이 정량적인 방법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지금 마코브 분석입니다. 여기 이제 아마 수학에서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리니까 마코브 어널리시스 이걸 좀 별표를 좀 하나 하시죠. 상당히 유용하고 또 상당히 좀 현장에서 그냥 사용하기에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마코브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데 어, 종업원들의 어떤 이동, 종업원들이 뭐 전직이나 퇴사 또 다른 부서로 이동 이런 상당히 많은 종업원들의 어떤 그 자기 자리를 놓고 업무를 놓고 이동이 상당히 많죠. 이제 이런 이동의 역사적인 추세 이렇게 여러분 봐요. 이 보니까 종업원들의 이동의 역사적인 추세를 토대로 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특정 직무에 머무는 확률, 다른 직무로 옮겨가는 확률, 이거 전부 다 확률이에요. 마코브 분석은 확률 베이스입니다. 확률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떠나는 확률을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이 확률표를 작성해야 돼. 여기 이제 마코브 분석의 핵심인데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전이 확률표라고 있지. 이게 핵심이에요. 전이 확률표를 만들어 놓는데 배경이 뭐라고요? 전부 다 확률인데 전이 확률표 뭐냐니까 특정 직무에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거기에 머문다. 올해 A라는 부서에서 B 부서로 간다. 그런데 A 부서에서 하다가 조직을 완전히 퇴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근거해서 확률표를 만들어. 요게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공급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게 마코브 분석이다. 그래서 이게 어, 이 마코브 분석은 이 고용 유지율 이게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마코브 분석은 낮은 잠깐만요, 낮은 유지율이나 높은 퇴사율을 파악함으로써 조직 안에서의 문제가 되는 부서 직위를 판단할 수 있다. 한번 보세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떤 부서는 굉장히 유지율이 높아. 무슨 말입니까? 그 부서에 일했던 사람은 그 부서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 이런 경우는 유지율이 높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부서는 1년 지나면 다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해. 이 퇴사율이지. 아니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근데 특이하게 이 파트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1년만 하면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퇴사율이 높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뭡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쪽, 회사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서잖아. 또 왜, 또 직위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위, 뭐 과장이라는 사람은 이 회사의 이 부서는 과장은 완전히 무덤이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1년만 과장으로서 근무하면 뭐 머리가 다 빠진다든가 스트레스로 뭐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전이율은 굉장히 이 전이 확률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직무 퇴사율, 직무관 이동률, 그다음 추세, 전이 확률표,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런 교재 그 149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면 조직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서, 직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전이 확률표를 딱 만들어 보면 이 전이 확률표만 보면 뭐 어떤 부서가 문제인지, 어떤 부서가 어떻게 좀 이 부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전이표를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좀 한미리도 나와 있고, 여러분 교재를 보면 그 150페이지에 한번 봐봐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보니까 연초 인원수가 이제 이게 있고요. 여기 이거 한번 잘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연초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연말 인원수예요. 요 X축이, Y축이 연초 인원수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연초에 주방 직무에 있다가 주방 직무에 있을 확률이 뭐예요? 0.8이지. 그러니까 10명이라고 그러면 8명은 그 업무에 계속 일하게 되더라. 요거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이 아까 이 확률 표현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0.8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역사적인 추세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역사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에 주방 직무에 일하다가 내년에 홀 서비스 직무로 갈 확률이 뭐예요? 0.1이지. 그다음에 캐시어, 다시 말하면 현금 관련 직무로 갈 사람은 없고요. 주방 직무 하다가 퇴사할 확률은 0.1이에요. 그럼 다 더하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연초 인원수가 10명이라고 하면 주방 직무 하다가 주방 직무에 그대로 남을 사람이 8명, 주방 하다가 홀로 갈 사람이 1명, 퇴사할 사람이 1명. 이제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주방 직무에서 홀 서비스 업무를 볼게요. 이제 우리가 요 마코버 분석은 주로 이게 뭡니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 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대형 레스토랑에서 이제 인적 자원들의 어떤 공급 계획을 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레스토랑 같은 데도 핵심 부서가 뭡니까? 주방, 홀 서비스, 캐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 아니면 퇴사하다. 그러니까 자, 홀 서비스 업무를 한번 볼게요. 연초 홀 서비스를 업무를 하다가 주방 업무로 갈 사람이 아까 0.1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원래 홀 서비스 하다가 연말에도 계속 홀 서비스 하는 사람이 0.7. 그 다음에 원래 홀 서비스 하다가 내년에 그만두는 사람이 0.2. 그 다음에 캐시 업무 볼게요. 자, 캐시 업무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방으로 갈 사람이 0.15. 그 다음에 캐시 업무 하다가 홀 서비스로 가고 싶은 사람이 0.05. 지금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시 하다가 캐시 그대로 남을 확률이 0.4. 그러니까 캐시 업무 하다가 나는 계속 캐시 할래요. 0.4. 10명 중에 4명. 근데 퇴사가 0.4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한번 이 이제 요는 요 데이터 0.8, 0.1, 0. 요거는 뭡니까? 쭉 과거의 역사적인 추세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전이 확률표가. 물론 요거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X축을 다 더하면.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걸 이제 요런 확률로 나타낸 표를 전이 확률표, 연초에서 연말 때 이렇게 변한다. 전이 트랜지션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를 갖다가 전이 확률표. 여러분, 요 확률표를 보면 이제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보니까 자, 아까도 봤지만 이 퇴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떤 부서예요? 캐시어 직무잖아요. 그러면 퇴사 비율이 한 40%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10명이 일하다가 4명 정도는 내년 없어. 상당히 유지율이 낮지. 반대로 어떻습니까? 주방 임무, 상대적으로 뭡니까? 주방 업무가, 주방에서 일하는 직무가 유지율이 80%니까 이건 좀 높죠.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문제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1차적인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 있겠고요. 제일 문제는 캐셔하는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보니까 저기 유지율 관점에서 보니까 주방 임무는 주방에서 하는 것은 유지율이 80%, 앞에서 여기서 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홀 서비스는 유지율이 70%, 캐셔 직무는 유지율이 40%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 뭡니까 전이 확률표를 이제 구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왜 캐셔 직무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 유지율이 낮은가? 이런 것은 이제 요 표를 보면서 한번 좀 관리자 입장이라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캐셔가 뭐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또 캐셔 업무 자체가 조금 너무 뭐 금액으로 인한 스트레스, 돈을 만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손님들을 접대하다가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아갖고 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갖고, 또 뭐 캐시 업무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가지고 실수한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보상 이런 것 때문인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뭐 제일 좋은 거는 고용 유지율을 높이면 됐습니까? 이 공급 계획할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0명 중에 4명씩 나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공급 계획을. 좀 안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번 인원수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봐요. 인원수를 가지고 한번 보면 여러분 책을 볼게요. 150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 연초 인원수가 주방 직무에 60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책에 요 부분입니다. 주방 60명, 그 다음에 홀 서비스 10명, 그 다음에 캐셔 20명, 이렇게 90명이 이제 이 대형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90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이제 이것이 연초 인원수였는데 이 연말에 이런 전이 확률표를 적용을 시켜 보니까 뭡니까? 지금 주방 직무를 하다가 주방 직무에 고용 유지가 되는 사람이 0.8이었잖아. 그러니까 6, 8, 48. 그러니까 이거 48명밖에 안 남지. 요 표 이해하시겠습니까? 48명.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이제 1%니까 몇 명입니까? 주방 하다가 홀 서비스로 가서 이제 하는 사람이 10%니까 아까 60명 중에서 6명. 그렇죠? 그 다음에 캐시는 없으니까 퇴사가 60명 중에서 한 6명들은 6명은 퇴사한다. 이렇게 이제 연초의 인원이 이 전이 확률표에 근거해서 연말 인원수가 예측이 되어지잖아. 이렇게 되어지니까 뭡니까? 이 표에 근거해서 공급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 더 보면 홀 서비스는 뭐죠? 홀 서비스의 직무는 초기 처음 원래 연초에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주방 이 홀 서비스다 주방으로 가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 1% 0.1이니까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홀에서 하다가 홀 하는 사람이 7명. 퇴사가 2명이니까 퇴사 2명. 그래서 10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하는 사람은 캐시하다가 주방으로 가는 사람이 0.15니까 요거 0.은 3명. 그 다음에 홀 서비스 0.05니까 1명. 캐시하다가 계속 하는 것은 40%니까 8명.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만두는 사람은 역시 8명. 이렇게 되는 거죠. 퇴사가 40%니까 48, 8명이죠. 이런 책이 조금 틀렸네. 8명 맞네.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다 더하니까 자, 그래서 주방 직무는 총 지금 얼마예요? 총 직무는 이제 주방 직무는 주방 하다가 올 연말입니다. 주방 계속 남는 사람 48명. 이거 잘 봐요. 요 부분. 그 다음에 홀 하다가 연말에 이제 이쪽으로 옮긴 사람이 1명. 캐시 하다가 주방으로 옮긴 사람이 3명. 하는 게 총 몇 명이에요? 52명이 되겠지. 그죠? 연말에. 이제 52명 가지고 올해는 6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올 연말에는 연말의 인원수는 지금 남는 사람이 52명밖에 안 돼. 그러면 52명으로 내년 할 수 있으면 공급하지 않아도 되고 여전히 60명으로 계속 가동이 되어지면 몇 명을 공급해야 됩니까? 신규 8명을 공급을 받아야 이 레스토랑이 운영이 되겠지. 홀 서비스는 연말에 어떻게 됩니까? 홀 서비스 직무는 연말에 어떻게 돼요? 자, 주방 업무 하다가
홀로 온 사람이 6명. 그 다음에 홀 서비스 하다가 홀 서비스로 그대로 유지한 사람이 7명. 캐시 하다 5명. 총 14명이 됐지. 자, 근데 지금 홀 서비스는 기존에는 원래는 10명, 연초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 되면 14명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잉 인력이 생기는 거지. 10명 기준이라고 하면. 요런 이제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마코브 체인, 마코브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제 이 계량적으로 이 노동 공급 예측하는 기법을 이제 약간 마코브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좀 굉장히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좀 요 전이 확률표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활용할 수 있는 파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 회사는 보니까 물론 뭐 레스토랑이라서 그런지 퇴사율이 총 몇 명입니까? 90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 되니까 퇴사율이 18명, 16명이 퇴사를 하네요. 상당히 한 20% 가까이가 좀 퇴사를 하니까 좀 퇴사율이 많은 편이지. 자, 요런 것을 이렇게 노동을 놓고 인적 자원의 어떤 공급을 예측하는데 이런 전이 확률표를 만들어서 연초에 시작했고 연말에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공급을 하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마코브 어널리시스다. 이게 굉장히 표 괜찮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정확해야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게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 전이 확률표. 요것이 되게 세련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되어지면 뭡니까? 연말 예측이 정확하겠죠. 그럼 연말 예측을 놓고 이제 공급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유지되지 않으면 상당히 모순이 되겠죠. 그 예측한 게.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어떻게 조금 잘 유지할 것인가. 전이 확률표에 나오는 이 확률 값들 요걸 좀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이 마코브 분석에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노동 공급 예측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승계 계획이에요. 이 success planning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 승계 계획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공석이 생긴단 말이야. 공석으로 방치할 수 없는 핵심 관리 지기를 파악하는 방법이 승계계획.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부서의 부서장이 공석이 됐다. 그럼 어떻게 승계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승계를 시켜서 일이 연속되어져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공급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승계 계획이죠. 왜? 이 업무는 이 부서장의 자리는 비워둘 수 공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해야 되잖아. 즉시에.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승계 계획이다. success plann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제 이 상위직에 발생한 빈자리가 하위 직원들로 채워져 가는 다이나믹 메커니즘이다. 이걸 이제 구현해 놓은 것이 이게 success planni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회사들마다 다 있습니다. 왜? 그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수록 그 부서에 장이 없으면 심각해요. 업무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회사가 승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공급 계획에서 승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예상 투입 시간 관점에서 시간 중심의 대책을 보는데 지금 서상은 마케팅 부서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결혼이 공석이 되어지는 경우 석현욱 영업이사는 언제라도 투입 가능하다. 송호석이라는 관리이사는 이 일을 감당하기는 한 15개월 정도가 더 훈련이 필요하다. 여진상 해외 영업이사는 1년 정도의 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으면 서상훈 부사장이 결이 되어졌을 때, 공석되어질 때 누가 승계해야 되겠습니까? 석현욱 영업이사가 가겠지. 이렇게 예상 투입 시간 중심의 어떤 대체도를 그려놓는 거.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승계 계획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은 개발 중심의 대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 똑같은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서상훈 마케팅 부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령 이 송호석 관리사는 훈련 이후와 이게 세모 요거는 만족만 한데 요런 건 네모도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은 좀 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재무나 생산 부수로 직무 순환을 시켜서 마케팅 전략 수립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족 요렇게 해서 어떤 분야를 개발을 시켜서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마 시간으로 보면 한 15개월 걸린다는 거지. 여진상 해외 영업이사는 해외 영업을 했기 때문에 국내 현지 적응 교육이 필요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까 1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런 분야를 뭐를 갖다 개발해서 대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도를 그리느냐 아니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걸 그리느냐 해서 뭐 투입 시간 중심의 대체도가 있고 개발 중심의 대체도가 있는 뭐 같은 개념이 되겠죠. 뭐 아까도 봤지만 석현욱 영업이사는 어, 다른 뭐 요구되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승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어떤 공석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바로 인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승계 계획이다. 이것도 공급 법칙입니다. 공급웨어 예측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인적 자원 계획의 앞에 그 차트 프로세스의 맨 밑에 부분이 되겠는데 뭐냐니까 이제 인력 조정을 해야 되겠죠. 수요 예측도 하고 공급 예측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생긴다. 뭐 물론 궁극이는 세 가지죠.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이 딱 맞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래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생기는데 하나는 뭡니까? 여기서 보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력이 남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죠.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인력 부족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supply and demand입니다. 그러니까 demand가 더 많아, 요구가. 수요가 더 많아, 공급보다. 인력 부족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과잉 인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필요한 인력보다도 지금 기존 인력이 너무 많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회사 차원에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유휴 인력도 문제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령 인력이 부족하다. 그럼 뭡니까? 당장 사람을 뽑는 것은 리스크가 있으니 초과 근무를 하자. 이 초과 근무.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일하던 걸 4시간씩 다 하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4시간씩 다 하면 한 사람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잖아. 물론 이제 오버페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이다. 지금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 인력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능력을 신장시켜서 일을 쓰자. 수요하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는 신규 채용도 좋은 방법, 신규 채용.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뽑기보다는 당분간이다 그러면 임시직 내지는 계약 직원을 고용하자. 또 조금 퇴직자를 재고용. 이것도 요즘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뭡니까? 훈련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어, 어, 퇴직자, 우리 회사의 퇴직자를 재고용하자. 그 다음에 해외 생산 거점으로 이전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력 수요가 좀 문제니까 인건비가 싼 해외로 좀 옮겨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생산하게 하자든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휴일 근무를 좀 시키자. 그 다음에 적은 인원이 필요한 직무 재설계. 오늘 직무 재설계하는 거 앞으로 배우겠는데요. 어떤 겁니까? 10명이 하던 것을 잡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리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8명이 하게 하는 거야.
또 필요하면 자동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화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사람을 줄이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이런 방법이 대표적인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요. 반대로 과잉이 되었을 때 남아 사람이, 그때는 뭡니까? 남는 사람을 놀리지 말고 교육 훈련을 하게 하는 거야. 전직이든 사내든 간에 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시켜서 놀지 않고 교육받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동결, 채용을 동결시켜서 자연 감소. 그러니까 뽑지 않고 유지하면 뭡니까? 이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자연히 나가니까 자연히 인력이 감축되겠지. 그 다음에 조기 퇴직 및 명퇴. 이거 많이 하죠. 사람은 너무 많고 신입사원은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고, 그럼 뭡니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명퇴, 조기 퇴직을 권유를 받죠. 그 다음에 임시직이나 계약직은 먼저 좀 줄일 수 있게 쉬우니까. 그 다음에 전출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방법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요. 그래서 보통 8시간씩 일하는데 고통을 분담하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자를 수는 없고, 그러면 1인당 6시간씩만 하고 2시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 근무를 단축시키자. 할 필요 없죠. 초과 근무를. 왜? 인력이 남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 이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실제로 회사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고정비성 임금의 변동비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고정적인 비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고정비를 뭡니까? 변동비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 인적 자원에 대한 탄력성을 갖는 겁니다. 가져서 뭡니까? 지금 회사의 급여 중에서도 상여금 같은 걸 늘리는 겁니다. 변동비화 시켜가지고 뭡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점점 줄임으로써 회사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일자리 나누기.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한 사람이 하던 거를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하게 해서 인력 손실 없이 조금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인력 과잉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제 요까지 하면 인적 자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어, 프로세스, 절차와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좀 잘 정리하시고요. 이교시는 이걸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